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들이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도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요, 다시 주가는 좀 회복하는 그런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거래소 시장이 1%대의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5% 하락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세가 강해요. 거래소 시장은 4천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왔고요, 넘게. 코스닥 시장은 2,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대량 매도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선물 쪽에 있어서의 환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 요 부분들이 그나마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 매수가 일부 들어와 주는 거, 이 부분들이 긍정적인 그런 요인이에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기관의 여력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사실 이게 20년 들어서면서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를 해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개인 쪽에서의 매수세, 강한 매수세,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의 대량 매도, 이 부분들이 올해 시장의 특이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누적 기준으로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되면 2조 3천억 가까이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7조 6천억 대의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온 상황이고, 올 한 해 들어서만 이제 2달 남짓 됐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금액이 9조 1천억입니다. 상당히 좀 대량의 순매수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개인 쪽이 거의 3조 가까이 매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도 1조 8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쪽에서도 9,400억대, 거의 1조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거래소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대량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부담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이 수급 개선이 나와주지 않는 한 시장은 조금 힘들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을 좀 먼저 보죠. 아직까지 낙폭과대로 좀 진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77포인트 부근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77포인트 부근까지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렸다 아래꼬리를 달고서 회복을 해줬는데, 주가적인 수준이 이런 식으로 하락 N자형으로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나와주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쐐기형의 모습들로 일단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반등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IT 쪽 섹터가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었고,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뭐 소재, 부품,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밀려내렸습니다.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요. 빠지는 이유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 부분들이에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있다, 그러면서 대규모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이 부분들에 있어 너무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 이유는 중국 쪽에 있어서 공장 가동률을 좀 보게 된다면 60%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금일 오전 장 개장하기 전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투심을 약하게 만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2차전지 쪽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LG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계약 건수가 많기 때문에 설비 투자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 쪽에 있어서의 전기차 판매, 이 부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결국 이쪽 2차 전지 섹터는 조정 시에는 매수다, 이렇게 좀 보시고 결론을 내리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실적 성장이 마무리가 되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올 한 해만 20년도만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21년도, 22년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2차 전지 쪽 섹터는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 쪽이나 디스플레이 이쪽을 한번 다 묶어서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 쪽에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서버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가격 또한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올해 여전히 가격은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어서의 이 과매도,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QD 부분들에 있어서 발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미 전공정은 마무리가 됐고 후공정 쪽에 있어서의 발주, 이 부분들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A3 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A4에 있어서 구조 개선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하나는 베트남 쪽에 있어서의 폴더블 공정, 폴더블에 있어서의 공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섹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부품 다 보는 겁니다. 장비, 소재, 부품 이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는 거, 결론은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도도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펀더멘탈에 있어서의 훼손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야 될 종목군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5G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하고 노키아 뭐 이런 기업들을 불렀어요. 왜냐면 화웨이 견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5G 쪽 이쪽에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삼성 쪽에 있어서 수주를 또 받았죠. 미국 기업에, 미국에 수주를 받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장을 담보로 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그러면 올해 성장이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이어질 부분들이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에 주파수 경매가 있어요.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가 좀 되고 난 이후에는 공격적인 투자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올림픽의 올림픽을 앞두고 난 이후에 설비 투자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대비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야 될 부분들은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제일 빠르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인빌딩 쪽, 이쪽에 있어서의 투자 부분들이 좀 상당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5G 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5G 쪽이나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성장 섹터예요. 성장 섹터인 그런 부분들이다. 그러면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지금 변동성이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반대적인 생각으로 이 하락이 또다시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진다고 해서 우려하거나 걱정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좀 여유있게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 시도가 나와야 줘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바로 내일 당장이라도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RSI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죠. 침체권역으로 좀 들어간다면 좀 더 신뢰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수급이에요. 수급 반등이 나왔을 타이밍에 수급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제한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들은 무조건적으로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 결국 내가 살려고 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못 샀던 종목군들은 다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매도가 그나마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삼성전자의 매도의 물량이 그나마 다행히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조금 다행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보면 55,000원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마 여기서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밀리겠죠. 이렇게 좀 밀리게 된다라면 54,000원대, 54,000원 이하권역에서 121선 언저리 때까지는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충분한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올해에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의 PBR은 0.83배, 0.84배 정도 수준이에요. 올해 20년 PER, 선행 PER 같은 경우는 10.09배 정도? 10.9배 정도? 거의 11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싸다, 여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크게 이 급락이 나오면서 대세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내가 사고 싶었었던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힘들 내시고요, 여러분들. 반등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장전시황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